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왔습니다. 왔어요. 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300 몇 페이지? 5페이지? 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차례 맞죠? 네. 자, 306페이지, 305페이지 돼 있고,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거래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함에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등이라고 붙인 거고,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네, 허가구역 지정. 여기에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지정 단위가 있습니다. 지정권자랑 지정 단위. 자, 그 2개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정권자는 2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렇죠. 요 두 사람이 지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하는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국가계획.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계획이 나오지요. 뭐 어떤 계획이 나옵니까? 뭐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자세한 거는 뭐 공법 시간에 하시고, 뭐 강력 도시계획, 뭐 도시국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계획들의 어떤 원활한 수립 집행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원활한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목적이다. 목적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하냐면 투기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에요. 투기적인 거래 성행.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요. 그냥 상승도 아니고 급격히 상승해요.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우려 지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기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몇 년 그 지정 단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거예요. 작년 시험에 이제 뭐라 나왔냐면 7년의 기간을,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래 나왔어요. 5년을 몇 년으로 바꿨다고? 7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래 나왔던지, 하여튼 7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험 지문에 낸다는 얘기죠. 시험 지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지정 단위가 뭐라고요? 5년 이내의 기간. 5년 이내입니다. 4년,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시도지사인데, 자, 국장은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합니까? 어느 지역? 네, 2 이상 시도에 걸쳤어요. 뭐 시에 걸칠 수도 있고 도에 걸칠 수도 있고, 시도에 걸쳤다. 시도에 걸쳤으면 둘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지정한다 보시면 되고, 자, 시도지사는 어느 지역? 네, 동일 시도 안의 일부예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이것도 작년 시험 물어봤어요.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는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죠.
그리고 시도지사도 지정권자입니까? 예.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심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정 절차는 심의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 및 통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심의를 거칩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예요. 중앙도계위라고 하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의 심의를 거칩니까? 그렇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어디 학원에 가니까 뭐 지방도계위라는데 지방은 어디 있습니까?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어요. 지방은 어디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몸에 있는 게 지방이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많이 지방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또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바로 알더라고. 시도도계위입니다. 시도계획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심의를 거쳐요. 심의. 절차가 심의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를 다 해야 되는데 요 5가지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장이 지정했으면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다가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은 국장하고 시군구에다가 통지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은 행정기관 서로 통지한다고 해가지고 상호통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정기관 상호통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의장,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이상 공고하냐면 7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쓰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5번째가 뭡니까? 효력이 언제 발생, 지정된 내용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공고를 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그 지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 시험에 나왔습니까? 5일이 아니라 3일로 나왔어요. 3일.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5일 후. 자,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세 글자는 뭡니까? 재지정입니까? 그렇죠. 재지정이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일단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거치기 전에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의견 청취? 네, 재지정의 경우에만 심의 전 의견 청취라는 거예요. 최초의 지정은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심의만 거치고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재지정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의견 듣고 심의 거친 다음에 재지정했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를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재지정의 경우에도 공고 통지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답이 엇갈려서 지금. 재지정의 경우에도 공고 통지를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하면? 공고를 안 했고 열람을 안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재지정됐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다 해야 되겠죠? 자, 4번까지는 다 하는 건데 5번이 틀려요. 5번이 뭐냐면 그러면 재지정의 경우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그 말이에요. 효력이 공고일 즉시 공고한 날 그 공고일 즉시 재지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왜? 이미 한번 지정된 곳이었잖아.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예요. 재지정은. 근데 또 뭐 또 기간 또 5일 기다립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죠. 이 지역이 이제 투기가 우려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첫 번째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또는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어떤 지정 해제
지정 해제 또는 일부에 대한 축소 지정이 그 요청에 대해서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지정 해제 하거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축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이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고, 자, 그러면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 그럼 심의를 거치기 전에 또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의견은 안 듣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의견은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을 듣지,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은 그냥 심의만 거칩니다.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했고 그 공고 및 통지에 대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해야 됩니다. 지정 해제됐다고 알려줘야지. 그렇죠? 축소 지정됐다고 알려줘야지. 근데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이거? 네, 공고를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야지. 지정 해제가 되면 그냥 해제되면은 바로 발생하는 거지. 또 뭐 5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하여튼 요 절차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내용 306페이지에 보시면 지정권자가 나오네, 그지? 자, 지정권자는 두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 밑줄, 그리고 목적이 나와 옆에 국가계획 원활한 수립 집행이고요. 그 밑에 줄 보니까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다. 그래서 그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몇 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거고,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박스에 보시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여기 밑줄 꺼볼게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장이 지정하고요. 자, 두 번째, 동일 시도하는 일부 지역이면요,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정한다 그러면은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려가니까 지정 대상 지역으로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투기적인 거래 성행, 여기까지 투기적인 거래 성행, 그리고 그 옆에 집값 급격히 상승, 그다음 우려 지역. 그러니까 투기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지금 보지 말고 지정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지정 전 절차 해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중앙도계위 나오고 또는 지방이 아니죠. 시도도계위, 중앙도계위, 시도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지정 절차는 심의다.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을 하고 싶다. 재지정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에 보니까 심의 전 밑줄 가볼게요. 심의 전에 그 밑에 줄에 이걸 들어야 한다. 이 말이네.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지정 후 절차로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다가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다가 통지한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행정기관 상호 통지란 얘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밑에 줄 보세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요. 그 밑에 줄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옆에 15일간 연락. 이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하실 세트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공고 통지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안 되고요. 이거 양가로 4번 해보세요.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효력이? 네, 지정이니까 공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네.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자, 지정 해제 축소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끝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여기까지 밑줄 꺼보세요.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보면은 자, 허가구역의 어떤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지정 해제하거나 밑에 일부 축소해야 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 그 밑에 줄 보세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심의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똑같네. 해제, 축소 후 절차 마찬가지. 두 번째 줄 보세요.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하고 그 옆에 보시면은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옆에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연락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허가 절차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른쪽에 넘어가면 309페이지에 허가 대상 토지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 허가받는 건 아니다.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 허가받는 건 아니다. 네 가지가 부합이 돼야 되는데 밑줄 한번 꺼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돼야 되겠죠.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세요. 권리가 어떤 권리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이랑 지상권에 관한 거래일 때예요. 다른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 보시면 이러한 소유권과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 포함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전하거나 설정돼 있고 가로 안에 보시면 대가를 받고 이 말이 대가를 받고 이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받고 유상이라는 얘기죠.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증여입니다. 증여 계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 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마. 왜? 돈을 안 받았으니까. 무상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니까 계약 가로 안에 예약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계약인데 계약인 경우에 허가받지 계약이 아니면서 소유권 넘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속, 경매 이런 거죠. 네. 허가 안 받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양가로 2번에 허가 면제 이건 뭐냐면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고 뭐 계약이다 유상이다 하더라도 일정 면적이 안 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면적인데 기준 면적 보세요. 표가 있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잘 압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순서대로 주상공록 해가지고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180 이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범위는 허가 안 받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180이 초과되면 허가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80, 200, 그 다음에 660, 190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기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에 임야돼요. 임야 얼마? 임야 농지 500이고 임야 1000, 기타 250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이제 거래 실태, 허가구역 지정할 때, 지정 당시에 거래 실태 등을 비춰봐가지고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면적에. 근데 그 정한 비율이 뭐냐면, 그 표 바로 위에 보시면 기준 면적의 몇 %라고요? 10%에서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작게는 10%, 많게는 300%까지 어떻게 따로 정했으면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뒤에 뭐 막 나와 있는데 계속적 거래라든지 뭐 분할 거래 이런 거는 지금 보지 말고요. 악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허가 신청서 제출인데, 여기서부터 허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허가 절차 준비한 거니까. 자, 세 번째가 허가 절차인데, 허가를 받고 싶다. 허가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과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당사자 공동이요. 공동. 자, 어디에다가 제출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가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허가권자라는 얘기예요.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고,
시장공사 구청장은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으러 가려면은 시군구한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허가 받았지요. 그러면은 시장공사 구청장이 15일 이내에 세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허가를 하든지, 두 번째는요,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세 번째는 그죠? 국가가 좀 필요해가지고 국가가 사겠다라고 선매 협의를 진행해야 돼요. 세 개 중에 한 개 해야 되는데 허가했으면 뭘 발급해주면 됩니까? 허가증 발급이겠죠.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고, 불허가 처분했으면요, 불허가 처분했다고 불허가 처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선매 협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야 돼요. 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15일 이내 해야 돼요. 그런데 15일 이내에 아무런 절차가 없다. 네, 허가증도 발급 안 하고 불허가 처분 통지도 안 하고 선매협의 통지도 안 했다. 그러면은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15일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뭐가 있은 것으로 봐요? 허가가 있은 것으로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바로 허가증 발급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로 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되겠죠? 끝나는 날의 다음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요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 자,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합니까? 언제까지? 예, 허가 불허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불허가뿐만 아니라 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이 말은 시장공사 구청장이 불허가 했어요. 나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돈을 불허가 해가지고 돈을 좀 못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사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해서 매수해라 라고 시장공사 구청장한테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라고. 자, 시장공사 구청장한테 하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불허가 처분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월 이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공사 구청장이 매수할자를 지정합니다. 매수할자를. 그 매수할자가 누구냐면은 국가 등이에요. 국가 지자체 뭐 이런 주공 이런 데 있죠. 자, 그 사람 매수할자를 지정해요. 매수할자. 자, 지정을 하고 예산 범위에서요. 예산 범위에서 그 기준이 뭐냐면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허가 신청서에 그 가격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 가격이. 허가 신청서 가격이 뭐보다 낮아요? 네, 공시지가보다 만약에 낮다면, 낮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고? 허가 신청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허가 신청서. 예외적으로. 원래는 공시지가인데 허가 신청서 가격이 더 낮으니까 허가 신청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310페이지 보세요.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돼 있어요. 자, 누가 제출합니까? 허가 받고 싶은 사람이 제출하겠죠. 첫 번째 줄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밑줄 긋고, 그 밑에 줄에 허가 신청서 밑줄, 여기에다가 자, 그 옆에 토지 이용 계획서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 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걸 첨부를 해서 어디에 허가관청 이게 시장공사 구청장입니다. 제출. 그 토지 소재지 시군구를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변경 허가 이런 건 됐고, 절차적으로 쭉 넘어가서 허가 신청서 나오고
자금조달 계획서 서류입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허가 신청 처리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15일이죠. 15일 이내에 3개 중에 한 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서면으로 통지 이 말이에요. 그게 처리기간이 15일 이내란 얘기고요. 자, 그게 없으면은 밑에 줄에 보세요. 선매 한자로 되어 있죠. 선매 협의 절차 있죠. 선매 협의 진행이 해야 된다. 선매 협의 진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용어정의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허가 간주 이게 뭐냐면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절차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뭐가 있은 것으로 봐요?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밑에 양가로 6번에 보시면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번째 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즉, 그 밑에 즉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뭐 속임수 부정한 방법 이런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받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예요. 30% 이하 이 말인데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죠. 2년에 100분의 30 이렇게 암기를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합니다. 2년 이하인데 2년에 100분의 30 이하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뒤로 넘어가서 요거 뭐 볼 거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쭉 넘어갔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321페이지도 마찬가지 허가 기준도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고 자꾸 넘기려고 그래요. 324페이지. 자, 324페이지에 이의신청 요거 해야 되겠죠. 자, 이의신청은 아까 언제까지 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일로부터 1개월 항상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고 자,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불허가 처음 받은 토지 매수 청구는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두 번째 줄 매수할자 지정 나오죠. 국가 등 매수할자 지정을 해서 그 옆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이요. 공시지가 기준.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가 또 선매할 때만 나오는데 공시지가 기준이고 자, 다만 해가지고 있지요.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자, 오른쪽에 선매가 나옵니까? 자, 선매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매제도. 자, 선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이제 미리 먼저 사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먼저 사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하니까 사겠죠. 국가가 일단은 선매제도다.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가지고 국가가 미리 이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선매 대상.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 선매 대상 및 선매자 지정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게 좀 필요한 토지다. 그래서 선매 대상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선매 대상. 이 토지는 선매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선매자를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선매자. 그런 다음에 이 선매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어떻게 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강제 수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뭐 안 팔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선매 대상 토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가 신청이 된 토지가 첫 번째가 공익사업이죠. 국가가 하는 거 공익사업 있죠. 공익사업에 이게 써야 된다. 이 토지 지었다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 도로를 뭐 한다든지 할 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공익사업용이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허가받아 취득했는데 그것을 이용 목적대로 지금 이용하지 않는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선매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 선매 대상이고, 그러면 선매자는 누가 되냐면, 예, 국가 등이 되겠죠. 국가 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선매 절차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있겠죠.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요거 지금 선매 대상이다 라고 하면 선매자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 선매자는 선매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하고의 선매 협의를 끝내야 돼요. 선매 협의 종료. 끝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2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1개월 이내에 지정받았고 받은 날로부터 다시 또 1개월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면 끝나는 거죠. 그때 이 선매할 때 이 가격, 선매 가격이 있어요. 이 선매 가격이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감정 가격이에요. 자, 여기에 아까 했던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매입 청구할 때요. 매입 청구 가격이 공시지가잖아요. 저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감정 가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할 수 있냐면 허가 신청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자, 허가 신청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예외는 어떤 경우? 그렇죠.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요 경우는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예요. 간단하게 적으면은 감정 가격보다 어떤 경우?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저거랑 똑같아. 요거 감정 가격은 빼고 똑같은 거예요. 되겠죠? 저거. 자,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협의가 불성립이 됐다 그 말이에요. 협의 불성립. 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이상구수 구청장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체 없이 허가, 뭐 바로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 통지. 불허가,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서류가. 첫 번째 서류가 뭐냐면 선매 협의 조서라는 첫 번째가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요런 가격에서 선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매자가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 있어요. 자, 요거를 언제까지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언제까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선매자 지정 받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이걸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지. 토지 소유자 통지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이런 가격에 선매하겠다고 선매자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15일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이거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선매조건 기재서면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매 협의 조서예요. 요렇게 선매 협의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 조서 있죠. 요거는 누구한테? 자, 요거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허가 간청 시군구에 줘야 돼요.
대출. 두 가지. 자, 그래서 선매 절차입니다. 선매 절차고 보세요. 거기 자, 325페이지에 선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양가로 1번 선매의, 양가로 2번에 선매 대상 토지 나와 있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옆에 허가 신청 밑에 거 볼게요. 있는 경우 선매 대상 토지가 해당이 되면 국가 등 있어요. 국가, 지자체, 주공 이런 거,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국가 등이라 합니다. 요 사람들이 선매하기를 이제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매자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선매자를 지정한다. 그런 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선매 협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선매 대상 토지가 뭡니까?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허가받아 취득했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선매 절차가 나오죠. 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밑줄 긋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선매자는 그 밑에 줄에 보세요. 그 밑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뭐를?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에요.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선매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받은 날 말겠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되고 그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같이 묶어놨죠. 자, 3번에 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협의 불성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자, 마지막에 선매 가격 나옵니까? 네. 자, 선매 가격은 뭐라고요? 원칙이 두 번째 줄 감정 가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선매 협의 조서가 나와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지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인데 이것도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 자, 토지 이용 의무는 자,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맞네. 자, 토지 이용은 자, 허가를 받은 자가요. 자, 허가를 받은 자가 몇 년 범위냐면은 5년 범위예요. 5년. 몇 년? 네,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야 된다. 허가받은 목적 있지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5년 범위가 뭐냐면 첫 번째가 2년이죠. 2년. 두 번째는 4년이 있고요. 세 번째는 5년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허가받았냐면 자기가 살 집이다예요. 자기 살 집. 자기 살 집 뭐라 불러? 자기 거주용이에요. 거주할 목적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용 의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을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이용하겠다 했으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복지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농업을 경영하겠다. 이거 농업 경영하겠다. 그 다음에 축산업 경영하겠다. 임업 경영하겠다. 어업 경영하겠다. 안 그러면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로 인해 가지고 대체되는 토지를 허가받았다. 대체 토지. 그래서 요게 2년이죠.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끊어가지고 주복하고 농축이 뭐대 한꺼번에 이렇게 읽으셔야 돼. 주복, 농축이 뭐대 몇 년? 2년. 되겠죠? 주복, 농축이 뭐대. 자, 그 다음에 4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의 시행, 사업의 이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읽을 필요 없고 그냥 쭉 보면 끝에 사업의 시행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몇 년이라고? 예, 이 사업이니까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 그다음에 5년은요. 그렇죠. 현상 보존이에요.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기타 전부 다 몇 년? 5년이. 요거 질문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328페이지에 1번 토지 이용 의무 해가지고 허가받은 자 나오죠. 허가받은 자는 옆으로 쭉 가보세요. 5년 범위에서 그 밑에 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겠다 이 뜻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자,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2년이라고 찾았죠. 2년. 자, 2년은 우리가 주복 농축 임대라고 암기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거주용이 나와 있네. 주.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뭡니까? 복제시설, 편의시설의 복 찾았죠? 자, 3번에 보세요. 두 번째 줄, 3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농업 나오고, 축산업 나오고, 임업 나오고, 어업 나오죠? 자, 대체 토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요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2번이 있습니다. 찾았죠? 자, 2번에 보면은 몇 년? 4년이에요. 4년 동그라미 하고 4년이라고 하면 사업 시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사업을 시행 나옵니까? 네, 4년입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사업의 이용, 두 번째 줄에도 사업의 시행 나오죠? 4년입니다. 자, 3번에 보세요. 네 번째 줄입니까? 사업의 이용 나옵니까? 네. 4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협의양도 수용 토지에 대한 대체되는 토지, 찾았죠? 대 몇 년? 2년입니다. 자, 4번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현상 보존 찾았죠? 몇 년? 5년이고. 밑에 5번에 보세요. 기타입니다. 이 기타입니다. 기타 몇 년? 5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이제 이행명령을 보세요. 이행명령.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행명령은 요게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인데 이 상당한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해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 3개월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3개월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행 강제로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행 강제금이에요, 그게. 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 금액이 얼마냐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 부과합니다. 그게 실거래가인데 100분의 10 범위인데 100분의 10 범위인데 자, 구체적으로 자, 부가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가 범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요걸 방치를 했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몇 프로? 예, 100분의 10이에요. 딱 10%입니다.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가액의 10%. 두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임대해줬어. 몇 프로? 7%입니다. 세 번째가 이걸 다른 걸로 변경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몇 프로? 5%예요. 네 번째는 이제 나머지 기타 전부 다 몇 프로? 7%예요.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까? 네. 외워야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어떻게? 자, 이렇게 암기하겠어요. 앞머리 따면 방십, 그 다음에 임칠이에요. 임칠, 그 다음에 변오, 그 다음에 기칠. 이렇게 해야지 쉽게 옵니다. 네. 이 방십,
임칠, 변오, 기칠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이거. 자기 전에 한번 하고, 그죠? 다음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한번 중얼거리면서 잠듭니다. 그럼 막 옆에 사람이 막 쳐다봅니까? 쳐다보겠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하고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가 범위에서 어떻게 부가 징수할 거냐? 요거 시험 문제 물어보죠. 어떻게 부가 징수할 거냐? 자, 첫 번째 최초의 요거 이행명령,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부과하겠습니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다 적어볼게요. 반복해서 부과. 1년에 한 번씩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행강제금을. 두 번째, 이용 의무기간 경과. 이용 의무기간 있죠? 2년, 4년, 5년 같은 거. 네. 이용 의무기간 경과네. 의무기간 경과되면 어떻게? 이행 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네. 부과 X. 자, 세 번째는 이행했어요. 하도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이행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즉시 중지. 부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예요?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한다. 징수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뭐라 나왔어요? 징수 안 한다.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까지 보시면 돼요. 자, 331페이지 이행명령 나오지요. 시장구수구청장 밑줄 꽂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상당한 기간, 이게 상당한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이행기간은 이제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니까 자, 이행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에? 100분의 10 범위에서 뭐를 부과하겠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그때 실거래가고요. 이때 기준은 실거래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고요. 박스 안에 보니까 자, 그 부과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스 안에 첫 번째가 방치 찾았죠? 방이 뭐예요? 방 10이에요. 방 10, 10%입니다. 더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칠이죠? 7%예요.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변경, 변 5%입니다. 변 5. 그 다음에 나머지 기칠 7%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부가 징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서로 계고를 해야 되겠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요 3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겠다라고 문서로 계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했어. 최초에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불복. 자, 이의가 있다. 그러면 부가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두 번째 줄 나와야죠. 부가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기억 보세요.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됐네. 지났네. 그러면 부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줄에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하고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번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맞죠? 지정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에요. 지정입니다.
니은에 보시면 경매라고 돼 있죠. 경매는 이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 맞습니다. 디귿 보세요. 자기 거주형이라 나왔네. 거주형 주 몇 년? 2년이잖아요. 2년. 자, 리을을 보세요.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특히 중지한다고 했고, 이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징수한다 했잖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8회 때. 시험 쳤어야 되는데. 그때만 합격인데, 바로 합격인데. 맞지? 자,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 어디 보시냐면, 자,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있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1번에 농칙증과의 관계인데, 자,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증 발급 받았죠? 그러면 뭡니까? 농취증 발급 의제입니다.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민 의제. 허가증 발급 받았죠? 그러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마지막 줄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뭐는 받아야 돼? 뭐는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예,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 자, 한 장 넘겨서 집가 동향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어가서 포상금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340페이지. 자, 이 포상금은 여러분들 한 5, 6월 달에 한번 할게요. 포상금은. 일단은 우리 중개업에서 포상금 제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신고 대상자가 아무래도 좀 틀리겠죠. 신고 대상만 좀 파악하고 나머지 포상 금액이나 이 신고 대상자에 따라서 그 포상 금액이나 지급 요건이 좀 틀립니다.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도 있어. 우리 신고 방법 같은 게 똑같잖아요. 공동 신고라든지 복수 신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되고. 자, 그거는 이제 월요일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 한 장 넘겨서요. 벌칙 나오지요. 자, 345페이지 보세요. 벌칙을 좀 확인해 볼게요. 표가 있습니다. 거기 345페이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돼 있습니까? 네. 이거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이거 과태료. 벌금. 징역 또는 이거 2대2. 어디서 봤습니까? 2대2.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이 어떻게 외국인이 그렇죠. 허가받지 않았어요. 외국인 특례상 우리가 생골 분야 지역에서 허가받아 했잖아. 그거 허가 안 받은 거예요. 허가 안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기억나지요? 2대2. 네. 예. 자, 그 밑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 이거 아까 오늘 봤잖아요. 어떤 경우 보세요. 허가, 변경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말이에요. 이거는 2년에 100분의 30 이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1대1은 좀 비교적 간단한 거, 그죠? 허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어떤 조치 명령, 이런 거 위반했을 때는 1대1.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과태료에 대해서 중요하죠. 347페이지 한번 보세요. 347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위에. 자, 3천만 원 이하, 셉니다.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첫 번째,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한 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거 금지행위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금지행위에 들어갔었죠. 자, 이번에 보세요. 해지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허위로 거짓으로 해지 등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것도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3천 이하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중요한 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있잖아요. 입금표라든지 통장사본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하거나 어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얼마? 3천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이하예요. 이것도 센데, 자, 5억짜리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100분의 5면 얼마입니까? 2,500 되겠습니까? 2,500 되겠죠? 네. 셉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신고 안 하면 500 이하입니다. 그리고 해지 등 신고도 의무가 됐죠. 해지 등 신고도 안 했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개업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누가? 거래 당사자가. 얼마? 500 이하입니다. 네 번째,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했어요. 500 이하고. 5번 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라고 돼 있잖아. 외. 뭐 거래 계약서 같은 거 말합니다. 이거를 제출 안 했습니다.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얼마? 500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100만 원 이하 요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거나 변경 해제 신고 안 한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거.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 신설된 거겠죠, 당연히. 자, 외국인에 대해서 했어요. 외국인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 특례에서 얼마? 300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계약 외의 원인 계속 보유로 인해 가지고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과태료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과태료. 그러면은 뒤에 넘어가 보면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과태료 위반해 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이제 처음 받게 되는데 이런 과태료의 자진 신고자는 감경이 있고 100분의 50 감경이 있고 면제받는 게 있어요. 이것도 5, 6월 달에 볼게요. 여러분. 과태료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좀 더 되면 그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마쳤죠?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중개 실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